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올랐다 내렸다 하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고민들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날려드릴 거니까요. 오늘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열려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신다면은 저희가 틈틈이 그것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갈 텐데요. 시장 그렇게까지 코멘트를 달 것까지는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장이 간밤에 밑으로 많이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조금 반등 나갔으면 싶지만 사실은 밀렸다가 올라갔다는 게 조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어쨌든 밀렸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제 내려왔던 부분이 조금 반등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에 속해 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의 움직임만 가지고 뭔가 판단하거나 어제의 움직임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오늘 꼬리 달고 올라왔으니까 내일부터 주구장창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고요. 어제 조금 밀렸으니까 앞으로 주구장창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뭔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흔적을 보면서 연구하고 분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이 시장의 방향, 전체 방향과 전체 큰 그림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큰 그림은 결국 경기 침체라는 것을 해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경기 침체라는 것은 잡기가 힘들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조금 공감하는 바일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가 되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의 이자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역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그렇게 되면서 허리띠 졸라매는 것을 누가 그거를 야 돈 좀 써라 하겠습니까? 국가가 나서서 소비를 안 하면은 전부 다 징역 보내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공급이 부족 현상이 나타났는데 야 너희 기업 손실 봐가면서까지 공급 안 하면 너희 전부 다 징역 보낼 거야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경기 침체입니다. 그 경기 침체는 다시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건데, 언제 경기가 좋아질까라고 한다면은 결국 무너질 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영업이익 제대로 나지 않는 기업들이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가격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좀 영업 시장을요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내가 힘드니까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싸게 팔아야 되게, 이렇게 해서 우리 예전에 PC방 대란 같은 거 있잖아요. 서로 가격 낮추다 보니까 1시간 1,000원, 1시간 500원, 1시간 300원, 1시간 100원, 에라이 다 죽자 우리는 그냥 무료다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자꾸 떨어지게 된다면은 물가가 잡히는 거 아닙니까 싶지만,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나갈 판인 거죠. 영업이익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악순환이 될 수 있어서 좀비 기업들은 무너져야지 사실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부러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는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윤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왔을 때 갈 텐데, 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기업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조금 무너지고 난 다음에서야 저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런 기업은 한 번에 와르르 지금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긴 시간을 가지고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도 저는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이다. 그 하락세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하락세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중단기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반등 없이 이만큼 빠졌으면 반등은 한번 줄만하다. 근데 그 반등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인지도 알 수는 없으나 이제는 한번 줄만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흔들어댄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반드시 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할 것이다. 종목 교체를 할 것이다 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 6월 달은 약간 고비가 될 것 같다. 약간은 흔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내려갔다가 내려가는
올라간 척하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이런 식으로 흔들어대다가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 5, 6월 달 뭐 정확하게 우리가 5, 6월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지칭할 수는 없는 건데 어찌됐든 제 예상은 5, 6월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길게 끝나면 뭐 7, 8월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지금부터는 고비가 되는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고비가 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요. 추가 매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삭제를 좀 시키세요. 많은 사람들은 산다 또는 판다 말고는 계획이 없어요. 지켜본다라는 계획이 아예 없는 거예요. 뭔가 사야만 한다. 뭔가 팔아야만 한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는데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손절해야 될까요? 추매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 기회도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고 신규 매수하면서 현금 마련했던 거 들어가기 시작하고 잘 참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손절하기 시작한다는 것은요. 저는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 기회들도 오게 되고 뭔가 뚜렷한 타이밍들도 보이게 될 텐데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당장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입니다. 살 필요도 없고요. 팔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종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제가 정확하게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제가 한 분 한 분 개개인적으로 뭐 개별 종목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계좌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안다면 아 이거는 팔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사야 되고요. 이렇게 합시다가 되겠지만 지금 제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보편적으로 가장 유용한 방법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서는 추가 매수도 안 된다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요.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사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좀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요. 조금 올라왔을 때 내가 이거 지금 팔아야 됩니까? 이것도 이상하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수익이 나는 것을 매도해야 되는 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금 부족하신 분들이 현금 마련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할 현금을 마련하고 가만히 기다릴 수 있다면 사실 이번 장세는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가 앞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또는 하락이 나왔을 때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을 저는 상담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중이 적은 종목들을 손절해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비중이 큰 종목은요. 자르기엔 손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비중이 큰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하실 때 비중이 큰 종목 위주로 상담받는 게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도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방송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는 화요일약품 이거 1년 넘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마이너스 7%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올라올 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있어서.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3,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5%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올 때가 제일 정말 네. 속된 말로 골 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냐면 지금 많이 내려와 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미 시청자님께서 결단을 내리고 손절을 하든 어떻게 하든 뭐라도 했었어야 되는 것들을 미루고 있다가 갑자기 급등 나오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급등 나오니까 발생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작년에 매수하셨을 때 사실은 저점이 무너질 때 어느 자리에서 내가 손절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다면 그냥 손절하고 말았을 종목이에요. 안 봐도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네,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 횡보를 하거나 자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아 이제는 바닥을 잡은 것 같구나. 그럼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다면 지금 마이너스 7%가 아니라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도 놓치고 손들 타이밍도 놓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바라보고 있다가 올라온 거를 지금 상담받기 때문에 저도 곤란하고 시청자님도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 보니까 지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할 건 없어요. 근데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했다면 저렇게 했다면이라는 생각밖에 잘 안 들어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라도 시청자님이 끌려다니지 않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 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요. 손절했는데 올라가면 어떡하지 싶어서 손절을 못했고요. 내가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추가 매수도 못했을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아니, 제가 손절을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손절을 했더니 그게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한 게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기서 손절하면 너무- 올라가면 어떡하지 싶으니까 손절 못 할 거고 네, 그 너무 내려갔을 때는 더 너무-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또 못 네. 샀을 거고. 그러니까 네, 네, 그랬단 그거는-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이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일 네. 어떤 일이 있을지 시청자님 오늘 아세요? 모르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자꾸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63빌딩이 있어요. 그죠? 그 네. 63빌딩은 제가 머리로 부딪혀가지고 한번 무너뜨려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머리 부딪히고 있으면 어떻게 보세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미친, 그죠? 미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자꾸 안 되는 걸 맞추려고 하지? 아니, 여기서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데 그걸 왜 자꾸 맞추려고 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거는. 제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자라고 하는 게 이거 못 맞춰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더라도 내 거 아니다라고 포기해버리는 마음. 또는 내가 샀을 때 떨어지더라도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산 거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선택이 후회를 하고 미련을 가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게. 근데 네. 주식 투자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식은 하는 내도록 선택의 순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마이너스 7%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시청자님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나는 마이너스 7%에서 손절을 절반 정도 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고 올라가더라도 괜찮아. 내가 결정한 거니까 라는 그런 강인한 선택과 결단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갈지 내려갈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래 내 마음의 결단력과 각오, 다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뭐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기준을 가지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네.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가 오늘 3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3시 10분까지 안 오면 난 집에 갈 거야 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한 게 아니라 내 기준이잖아요. 내가 3시 10분까지만 딱 기다리겠다는 기준인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올라가는 게 기다렸다가 내가 파는 게 좀 더 낫겠다 싶으면 가져가는 거고 아니면 안 가져가는 그 마인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청자님한테 있어야 제가 상담하기가 좀 수월해져요. 그게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저한테 다 해라는 건데 저라면 이거 지금 다 팔아요. 저라면 저는 이런 거 미련 없거든요. 올라가든 말든 이렇게 1년 동안 시간 뺏긴 게 꼴보기 싫어서 팔아버려요. 근데 그건 저니까 그건 제 돈이라고 한다면 그런 건데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님한테 어떤 마인드가 있냐에 따라서 뭔가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저라면 이거 안 봅니다. 그냥 꼴보기 싫어서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릴 수밖에 없는데 시청자님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조금 어설프게 조금 내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다 싶은 약간 아리까리한 만큼만 매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분할 매도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그냥 조금 파는 거예요. 반을 파시든 3분의 1을 파시든 내 마음이 좀 많이 안 아플 정도. 내가 팔았는데 올라갔을 때 그래 내가 다 판 건 아니니까 또는 이 정도 남았으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정도만 파는 거예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반만 파세요. 팔고 그냥 가져가 볼까. 파세요. 지금. 볼까가 아니고 파세요. 그런 결단을 네. 빨리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볼까? 아니야.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하지? 아니야. 팔아야 될까? 이러다 보면 시간 3시 반 됩니다. 끝나요? 안 끝나요? 그러면. 네, 그러면 끌려다니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결정도 못하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여기서는 하세요. 저는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지금 이 자리는 위쪽 3,600원 자리에 뚫고 올라가면 4,500원까지 튀어오를 수는 있는 자리인데 저기가 뚫는지 안 뚫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예요. 뚫을 거다가 아니라. 네. 그래서 뚫으면은 조금 더 가져가셔가지고 4,500원까지 홀딩 해보시고요. 만약에 뚫지를 못하면은 3,600원짜리에서는 전량 매도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 올라가더라도 미련을 가지지 않는 그런 마인드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주항공. 제주항공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0%에 24,200원. 24,200원에 20%. 예. 요거는요. 오래됐습니다. 네? 예. 오래됐다고요? 네,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어쩌겠나. 네, 어쩌겠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사셨잖아요. 그죠? 예. 돌이킬 수는 없어요. 산 거를 뭐 어떻게 시간을 돌릴 수가 없는 거니까 사셨는데, 어쨌든 뭐 저는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좋은 이야기 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수익 낼 수 있습니다 해서 시청자님이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저는 그게 더 괴로운 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냥 이 답이 없는 걸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또 조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 희망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희망이 있다면 희망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희망이 별로 없는 가격에서 사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을 싸게 사야 돈을 버는 거지 비싸게 사면 돈을 못 버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식을 우리가 사가지고 배당도 받고 오래 보면서 장기 투자해야지, 내가 워렌 버핏처럼 막 10년, 20년 투자해야지 이런 사람 잘 없어요. 결국 우리는 사가지고 팔면서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물건하고 똑같다 생각해 봅시다. 요 마우스라는 걸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장사라는 거예요. 지금 시청자님은 그 물건을 제주항공이라는 물건을 샀는데 아이고야 이거 어떡합니까? 10,000원짜리를 25,000원에 사셨네. 이거를 더 비싸게 팔아내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이고야 큰일 났네. 이거 지금 19,000원까지 떨어지니까 10,000원까지 또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정말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근데 여기 15,000원, 20,000원 이렇게 왔을 때 왜 사셨는가? 저기 10,000원에 산 사람들이 팔고 싶으니까 좋다 해야지 팔릴 거 아닙니까? 2배나 비싸게 파는데. 그러니까 좋다는 말만 듣고 사셨겠지요. 그러니까 장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소비를 하신 거예요. 바가지 쓰이신 거죠. 이해가 되죠? 주식은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은 비싸게 사는 일이 좀 없어져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이 종목을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장사꾼들이 야 이제 이 정도면은 제주항공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 걔들이 살 건데 걔들이 언제 살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예,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오래 걸리겠네요. 왜? 모르겠으니까.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답을 내려드리거나 어떻게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종목은 그냥 들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들고 가면 탈출할 수는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가능성은 있어요. 비중이 20%밖에 안 되고. 그리고 항공사 저는 뭐 일단 지금 현 상황은 좀 나쁜 거 맞고 힘든 거 맞아요. 회사가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막 3천억씩 막 적자가 나거든요. 3천억씩 날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죠? 우리는 뭐 3천만 원도 크다고 하는데 3천억을 지금 손실 보고 있어요. 그런 기업을 지금 이렇게 비싸게 사셨으니까 당연히 얘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험난한 길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15,000원까지 내려가는 것을 마음 비우고 바라보시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손절을 할 필요는 없어요. 손실을 확정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인 거 맞으니까요. 코로나가 끝날 것 같고 새로운 뭐 전염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을 분명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한번 해봐요. 거기서는 약간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간다면 올라는 갈 텐데 그 내려가는 과정을 시청자님은 겪어야 됩니다. 왜? 비싸게 샀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0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는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15,000원이면 싼 가격이에요. 제주항공이 15,000원이나 그 이하까지 내려간다면 싼 가격인데 내가 싸다고 생각해서 싼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가 안 사는가를 보고 저기서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이거는 지금 추가 매수를 논할 수도 없고 계획을 짜면 안 돼요. 어디까지 빠지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1차 예상가는 15,000원이니까 15,000원 자리를 잡는지 보고 자리를 좀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셨을 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면 돼요. 네, 그래서 그 계획을 짜야 되니까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한 2년 투자한다 생각하고 가져가 봅시다. 네,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2년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풍제약이요. 어떤 거요? 신풍제약. 신풍제약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1,200원 92%요. 31,200원 92%요? 예. 어, 이거 좀
물타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매수할 수 있나 그것 좀 문의하려고 해요. 그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거나 인생극장이라든가 이런 거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시사 다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강원랜드에 대해서 다룰 때가 있어요. 그런 다큐멘터리 혹시나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강원랜드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강원랜드 앞에 보면은 뭐 여인숙이라던가 여관이라던가 엄청나게 많은 뭐 숙박업소들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 전당포에 막 차 막혀놓고 거기서 정말로 가족과 막 선을 막 끊고 막 이렇게 사시는 분들 좀 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봤어요. 맞아요. 지금 제가 시청자님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신풍제약은요, 완전히 도박이에요. 도박 중에서도 완전히 그냥 지금 주식시장에서요,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기업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하면 몇 개를 뽑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이 신풍제약이에요. 이 회사가 뭐가 있나요? 했을 때 뭐가 없는 기업이에요. 뭐 하는 회사고 그리고 어떤 기업이며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면은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카지노라고 하는 것도 도박하는 곳인데 돈 버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10,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9,999명은 어때요? 굉장히 힘들게 살고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돈만 더 있으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당포를 가서 차를 맡기기도 하고 그 가족들에게 돈을 이렇게 막 뭐 빌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시청자님 지금 신풍제약 사셔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92%의 비중을 담았지만 또 사고 싶으시대요. 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고 하신 거죠? 이거 지금 울 사람들이 되게 많은 기업이에요, 이거. 뭐 신약 개발한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신약 개발이 어떤 건데요? 신약 개발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성공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무슨 기대감을 가진 거죠? 우리가 로또 당첨률이 얼마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로또 1등 당첨이 굉장히 힘든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뭐 정말로 큰 금액이 들어가거나 엄청나게 시청자님이 전 재산을 거는 일은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이 낮은 걸 알잖아요. 네.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요, 확률이 굉장히 낮은 산업이에요. 신약 개발은 정말로 그 수많은 제약사들 다 통계를 내가지고 보니까 100개의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이 있으면 한 7개 정도가 통과를 하더라. 그러니까 7개만이 우리가 성공할 확률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7% 정도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7% 정도의 확률인데 제약사를 통틀어서 본 거니까 정말 거대 제약사, 미국에 있는 화이자라든지 그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뭐 우리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웅제약, 뭐 종근당, 뭐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이 그런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통과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지 신풍제약처럼 이런 기업들은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그거보다 더 작아요. 그런 거에 지금 92%의 비중이 들어가셨는데 더 사시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 매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한번 뛰어오를 수는 있어요. N자 반등이라고 하는 자리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또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신약 개발에 대한 호재를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뿌려대면서 호재를 터트려대면서 뉴스를 막 이렇게 내가면서 주가를 미친 듯이 날려보낼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기업과 이런 리스크가 있는 자리를 왜 이렇게 많은 비중을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실까가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물론 가지고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풍제약 저번에 날아간 것처럼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날아갈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야 신풍제약 팔아라 했다. 제가 지금 지금 주가가 10만원까지 날아갔는데 제가 팔아라 해서 못했어. 에이 실력도 없는 사람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비난을 들을지언정 지금 시청자님께 저는 이거를 매도해라는 이야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려야죠. 절반만 매도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련이 남으시겠죠. 그래도 대박 한번 터질 것 같은데 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절반 정도?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릴게요.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 주식을 끊으시길 바랄게요. 지금 이 주식은 도박처럼 하고 계시거든요. 공부를 조금만 하고 하면은 주식은 정말 훌륭한 투자 도구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서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조언을 들을지 말지는 시청자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는 미련 많이 남으실 거예요. 희망도 많이 보이실 거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건 제가 말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 신풍제약은 절대로 쳐다보지 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네, MPC 우요. MPC 우요. 네. 7,700원에 네. 50%. 7,700원 50%요. 아, 그래요? 방금 상담 들으셨어요? 아, 예, 예. 좀 이렇게 호되게 제가 단호하죠, 그죠? 네. 네, 저는 호되게 잘못된 얘기해 투자를 하는 분들께 항상 경각심을 일깨워드리고 싶어요. 전 주식은 뭡니까? 라고 하면 훌륭한 돈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훌륭한 재테크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경제체제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주식은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주식을 대하는 방식이 전부 다 도박처럼 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도박은 운이 있으면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저도 강원랜드라고 하는 그 카지노 하는 곳에 가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도박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그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룰도 잘 모르겠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돈이 그냥 진짜로 어디 밑빠진 독에 물 부는 것처럼 쑥쑥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강원랜드에서 내가 10만 원을 그냥 나의 재미를 삼아서 해본 거지 돈을 벌 수는 없겠다. 나는 여기서. 왜? 카지노에 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이 경험이 쌓고 도박의 룰도 알고 정말 많은 경험과 베팅과 수백 판, 수천 판, 수만 판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나는 돈은 여기서 못 벌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고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께 제가 이 이야기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선주가 뭔지는 알고 계시고 사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우선주라는 종목을 이렇게 급등했을 때 고가에 이렇게 사셨을까? 이거는 웬만해서는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모를 때 살 수 있는 자리예요. 아는 사람들은 여기 절대로 정말로 있잖아요. 목에 누가 이렇게 칼을 들이다 대면서 협박을 해도 안 사는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아는 사람은요. 모르니까 여기에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뭐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시게 되면은 정말 큰일 나요. 이건 도박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선주라고 하는 기업들은요. 주식수가 매우 부족해요. 발행이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매수세가 조금만 몰리면은 주가가 급등해버려요. 그래서 MPC 우선주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급등을 했죠. 최근에. 그죠? 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MPC를 보시게 되면 저렇게 날아가지는 않고 적당히 올라갔어요. 근데 얘가 적당히 올라가는 동안 MPC가 2차전지고 앞으로 뭐 정말로 좋은 거야. 2차전지 양극재고 앞으로 뭐 괜찮을 거야. 2차전지 관련지 좋은 거 아니야.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사야 돼. 라고 MPC를 보니까 야, MPC 우선주도 있네. 이거로도 사자 하면서 달려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게 되고 그로 인한 급등이 나오게 되고 그걸 지금 시청자님이 고가에 잡으신 거예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급등이 나온 만큼 급락도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거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찌됐든 사람을 우리가 뭐 이렇게 때리거나 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하면은 벌을 받잖아요. 그죠? 모르고 했다고 그걸 봐주진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사셨더라도 손실은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7,700원의 비중도 50%라서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 5,300원, 5,200원짜리가 전고점이라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갈 수는 있어요. 저게 만약 나와준다면 시청자님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손실을 좀 보고요. 6,500원에서 7,000원 사이쯤 될 것 같은데 그때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 손실을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5,200원이 무너진다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5,200원에선 손절을 하거나 비중을 줄이셔야만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손절이에요. 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이거 지금 심각해요. 이거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그런 길을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이라도는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지금이라도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지금이라도 살까요?가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전략 드리는 대로 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5,000원짜리에서 반등 나가는지 지켜보고 하자. 그리고 6,500원짜리 반등까지 나가는지 보고 하자. 5,000원짜리에서 밀린다면은 그때서라도 그때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 지금 주식 만만치 않다는 거 바로 깨달을 것 같은데 깨달으시고 있는 것 같은데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패가망신합니다. 잘못하면요. 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수, 목, 토 8시에 또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 되는 정보라는 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신 또 유튜브 채팅 상담을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즘에 셀트리온이라고 안 부리고 헬트리온이라고 불린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 8천 원에 30% 비중이 좀 많죠. 일단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런 것들 지금 분위기 여론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앞으로 이거 헬이다 정말로 지옥이다 이거 셀이라고 말고 헬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괴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말하잖아요. 역발상이라는 게 별거 없다. 주위 분위기가 안 좋지 않느냐? 그럼 사야 되는 종목이다. 근데 우리가 산 자리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사지 마세요. 바닥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저점 부근에서 모아간다 라고 생각하고 사놓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사모으기 좋은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가 하반기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얘들이 지금 남들이 거들떠도 안 보고 있는 자리고 손절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사놓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것들은 올라갈 텐데 올라갈 때 이유가 뭘까요? 몰라요. 그건 내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자기들 좋다고 하면서 올리겠죠. 그때 또 사는 사람들 좋다고 해서 샀겠죠. 우리는 몰라요. 그냥 안 좋다 할 때 사가지고 좋다 할 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주식 투자예요, 여러분. 투자, 장사, 남들이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싸게 팔 때 왜 사람들이 좋게 비싸게 사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비싸게 팔면 되니까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안 좋다고 할 때가 저는 기회다. 근데 지금 미리 매수하신 분들은요, 뭐가 문제냐면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모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더 안 내려간다는 확신이 들 때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최근 반등만 보지 마시고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큰 그림으로 보면은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반등이다 어쩐다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다는 말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으면은 아마 한 7, 8월쯤에 자리 잡을 것 같거든요. 그때쯤 됐을 때 비중을 좀 더 늘려놓으시는 것이 이분도 탈출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 늘린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되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천천히 지켜보고 한 3개월 정도 지켜본 다음에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보자. 손절보다는 비중 늘리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한 자리라는 것을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중에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인데요. 26,000원대 20% 이렇게 사셨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일단은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네요. 그래도 다행히.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를 끌고 가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자리면 끌고 가 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기업이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이 있는데 그게 영향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산 거예요. 근데 아니면요. 아니면 나올 줄만 알면 돼요. 이 집이 국밥 파는 데인가 싶어서 국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신발 파는 곳이에요. 그럼 어때? 신발 뜯어먹고 있을 겁니까? 에이씨, 내가 이 국밥 먹으러 온 김에 그냥 신발이라도 뜯어먹어야겠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국밥집입니까? 신발 팝니다. 아이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가야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26,000원에 매수한 거 잘했어요. 올라갈 것 같아 사셨죠? 좋아요. 일진 머티리얼 매각이란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기업, 신경 쓰지 마세요. 샀죠? 올라갈 거라고 샀잖아요. 안 가면요, 팔면 돼요. 지금 여기는 안 갔을 때 팔아내도 손실을 크게 볼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쪽 저점이라고 할 자리가 있는데요. 이 23,000원 자리 또는 조금 더 위쪽으로 잡는다면은 24,000원 자리가 밀린다면 안 가니까 국밥 먹으러 왔는데 국밥 안 파니까 가는 거예요. 갔는데 다시 국밥 판다면 그때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24,000원 자리에서는 떨어질 때 손절하는 게 맞다.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 뭔 이유가 됐든 매각 이유가 됐든 기업이 좋다는 이유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다 필요 없습니다. 신사업이 됐든 그냥 올라가면 3만 원대 이상에서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채팅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시 또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오텍. 오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2,000원 15%. 12,000원에 15%요. 네. 일단 이 오텍이라는 기업이 지금부터 올라갈 이유가 있나 하면요. 저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이거 왜 사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많이 빠져서 사셨을 것 같아요.
뭐 한때 수익을 냈던 기업이든지 아니면 바라보고 있었는데 급등했던 거 보고 야, 저때 샀으면 내가 돈 벌었겠다 싶어서 그 정도쯤 빠지니까 다시 사신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됐든 뭐 어떤 이유로 사셨겠지만 저는 그런 분석으로는 이걸로 수익을 내지를 못한다 생각이 들어요. 이 기업은 음압병동 관련 기업으로 올라갔었어요. 뭐 소방차 만든다, 소방 특수 차량 만든다, 구급차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암 건진 뭐 전문 진료 차량, 한국형 앰뷸런스 뭐 이런 거 만들다 보니까 올라갔었는데 한때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질 때 음압병동 부족, 음압 뭐 시설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얘가 테마로 코로나 테마로 엮이면서 올라갔는데 요즘은 확진자가 많아요, 적어요? 없죠. 네, 조금 이제 줄긴 했었지만은 과거에 지금 최근에 엄청 많이 증가했죠. 막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그럼 음압병동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때쯤부터는 음압병동이 아니고 그냥 됐다 그냥 일단은 지금 수용 시설이 중요하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라든가 경각심 이런 것들이 과거 2020년 말보다 뭐 뛰어나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좀 느슨해진 것 같나요? 많이 느슨해졌죠. 많이 느슨해요. 길거리에서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니까요. 그죠? 그럼 음압병동이랑 코로나 관련 이런 기업 특혜를 받았다, 수혜를 받았다는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올라갈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거 많이 떨어졌다고 사셨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큰일 났지. 이해가 되죠? 네네. 이거는 지금 단순히 반등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냐면요. 코로나 재료가 아니라 그냥 이 기업이 싸서 야, 이 정도면은 진짜 그냥 싼 것 같다. 이 기업을 내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세력들의 작전 세력들이 들어와 줘야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세력들이 언제 올라올지는 저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 이거는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하염없이 지켜봐야 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어쩔 수가 없네. 그러면 지금 손들어야 되나라고 했을 때 뭐 물론 손들이 방법일 수 있지만 저는 이 기업이 6,000원이라든지 한 7,000원까지 밀려 내려가면은 정말로 세력들이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 시청자님이 매수가가 12,000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문제지만 추가 매수하면 어때요? 가격을 낮출 수 있죠, 그죠? 네네. 그래서 세력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흔적과 더 이상 주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이 기업은 없다 생각하고 가져가세요. 얼마나 걸릴지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힘든데 일단 예상가는 6, 7천 원일 것 같아요. 네네. 저 정도 왔을 때 반토막이지만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어차피 안 팔 거니까 그죠? 생각하지 네네. 마시고 매수가 낮추는 작업을 할 거니까 6, 7천 원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일단은 가능성 있는 자리는 8천 원 지금 현재 자리예요. 8,300원 요 자리에서 바닥을 잡고 옆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가기 시작한다. 한 3개월 정도 옆으로 갔다 싶으면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네네. 네, 그러면 그때 네네.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전자금이요. 한국전자금융이고요. 몇 시간 비중이요? 네, 9,100원에 15%요. 9,100원이요? 예. 이거 오래됐어요. 네, 그렇네요. 네. 지금 그렇군요. 자, 일단 한국전자금융 9,100원에 15% 정도 비중이면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상황 안 나빠요, 이거는. 이거는 아까 상담 보셨어요, 혹시? 예, 예. 네, 남의 상담도 보시는 게 좋은 게 제가 공부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힌트도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네. 요거는 지금 내려가는 도중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상담 봤죠, 오텍. 예, 예. 잘 보세요. 지금 TV 보고 계세요, 혹시? 예, 예,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꺼놨죠, 그죠? 예, 예. 대각선 끊어놓은 자리까지만 이렇게 싹 보니까 어때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자리였죠. 네, 그죠? 저 자리에서 매수하셨으니까 저 내려가는 걸 견디신 거예요. 근데 제가 오텍 보여드릴게요. 오텍도 보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림이죠. 크게 보니까. 예, 예. 이런 자리에 잡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제가 아까 오텍에서도 더 이상 안 내려가는 자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 한국전자금융이 4,000원까지 내려가고 난 다음부터 지금 2년 동안 4,000원 이하로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예, 안 내려가죠. 상식적으로 누가 여기서 자꾸 사주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예. 이해가 되죠? 그거는 간단하죠? 예, 그러죠. 그 말은 여기서 누군가가 자꾸 사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내려가 있고 역배열이고 안 좋다고 하고 뭔가 주가도 안 가고 막 바닥에 기어다니는 이런 기업을 누가 이렇게 많이 살 수 있을까요? 주가를 방어할 정도로 살 수 있을까요? 개미들이? 개미들은 그거 못해요. 그 말은 여기는 돈 좀 있는 양반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결국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주가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다? 올리고 싶다라는 의도를 우리는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결국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가 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한국전자금융이 가지고 있는 재료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요즘에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니 뭐니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국회에서도 화폐 개혁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디지털 화폐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뭐 저 ECB 총재라든지 또는 연준 총재들도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의 가상화폐는 쓰레기다, 쓸모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디지털 코인을 만들 거니까, 디지털 달러, 디지털 원화 만들 거니까 지금께 좋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 기업으로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말은 시청자님한테는 어쨌든 탈출할 기회가 생겨진다는 건데 어쨌든 얘가 5,000원 이하로 안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한번 해볼 때 5,000원짜리는 뭐 할 수 있는 자리일까요? 5,000원만 되면 올라가잖아요. 그럼 5,000원은 뭐 하면 좋을까요? 팔아야 되는 자리입니까? 아니, 그러면요. 가져가야죠. 가져가는데 지금 9,000원으로 가져가면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5,000원 되면 이왕이면 뭐 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까? 뭐 하는 게 좋을까요? 5,000원만 되면 올라가요. 5,000원만 되면 올라가요. 5,000원만 되면 올라가요. 우리가 돈 벌고 싶으면 5,000원 되면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추가 매수해도 되죠. 예, 5,000원만 되면은 올라가잖아요. 5,000원만 되면 올라가잖아요. 5,000원만 되면은. 네. 그럼 5,000원 되면 뭐 하는 게 좋아요? 사는 게 낫지. 근데 살려고 하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죠. 그러니까 모두가 무서워하는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5,000원짜리가 내려왔을 때 이거는 비중을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좀 더 늘리시길 바라겠고요. 5,000원짜리가 바닥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4,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예전에.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지켜보다가 하시는 게 좋고 5,000원짜리 샀는데 떨어지면 그냥 어차피 5,000원짜리 떨어져도 어차피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자리는 저는 5,000원짜리에서 좀 더 지켜보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하셔도 좋다. 어쨌든 이거는 비중을 늘려놓는 것이 지금의 매수가보다는 탈출하기 훨씬 더 용이하다 생각이 드니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는 것은 5,000원 또는 그 이하로 제시해드리고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유진기업이요. 유진기업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매수가는 4,950원, 비중은 25%요. 일단 유진기업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건설 시멘트 관련, 네, 건설 업계요. 시멘트 관련 업계. 건설 시멘트 관련 업계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투자 결정을 하셨나요? 새로운 정부도 생기고 또 해갖고 건설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건설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4월부터 네. 조금씩 매입했거든요. 시멘트 가격 요즘에 어때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건설업황이 좀 어떤 것 같아요? 건설업 이렇게 혹시 현장을 우리가 다 돌아볼 수는 없는데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는 혹시 없으실까요? 지금 건설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가고 있는가? 기대는 있는데 자재 비용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금 거의 건설 투자를 안 하려고 진행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인테리어 네. 업자들, 리모델링 업자들, 그리고 신축, 재건축하고 있는 그런 모든 건설 업종들이요. 지금 자재값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지금 공사하면은 오히려 적자다. 야, 이거 비싸게 사와가지고 이거 너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해서 잠깐만 멈춰보자 해서 지금 건설 업황이 거의 대부분 스톱 상태예요. 그러면 시멘트 업황은 어떻게 될까요? 얘들이 멈춰서 안 사는데 시멘트 가격이 올랐다고 수혜가 되나요? 비싸져서 아니요. 안 사니까. 그게 재무제표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요. 1,200억 벌던 회사가 재무제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TV 보고 계세요? 예. TV 보니까 2019년에 1,200억 영업이익 났던 회사가 400억 영업이익으로 줄어들고 500억 줄어들더니 분기로 딱 나눠보니까 150억 벌다가 70억 벌다가 18억 적자가 나는데요. 이거를 새 정부가 들어와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셨다고요? 그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눈에 딱 뻔히 보이는 지금 시멘트가 안 팔릴 게 뻔한데요. 잘못된 투자라는 생각이 좀 안 드시나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보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석들이에요. 이건 지금 되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건설업황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네. 이자까지 올라가니까 지금 건설 지어나는데 미분양이 터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더 지어가지고 답이 나오나 해서 건설사가 잘 안 뛰어들려고 해요. 투자를 안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건설사가 지금 건설하려고 뛰어들지 않고 돈이 안 벌릴 것 같아서 쟤들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지금 돈 벌릴 것 같다고 투자하시게 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도박성이 짙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단순히 기술적으로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 자리에서 박스권 매매라고 해요. 4,500원까지 내려갔다가 5,1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5,100원이 되면 뭐 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 내려가서 4,500원까지 내려가면 뭐 하는 게 좋을까요? 매수. 근데 4,500원이 바닥인 줄 알았더만 4,300원 밀리고 막 저가 내려가면 뭐 해야 될까요? 매도. 그렇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 매매하지 이게 앞으로 좋을 것 같으니까 모아갈 기업. 이건 모아갈 기업은 아니죠. 장기적으로 안 좋은데. 네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단기 대응을 하셔서 차트 매매하셔야 되는 자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차트 공부 좀 많이 하시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그런 걸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좀 이렇게 현황을 좀 보시면은 시청자님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이쪽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다음에는 좀 더 생각의 폭을 넓혀가지고 반대편 쪽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LG전자 산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LG전자요? 추가 매수도 할 수 있을지 봐달라고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06,500원에 10%입니다. 105,500원에 10%요? 지금 산지 얼마 안 된 데다가 얼마 안 떨어졌는데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놀리는 거 아니고 진짜 진심을 담은 질문이에요. 돈이 네. 좀 많으세요? 재벌 정도? 없다. 아, 없으세요? 아,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한 질문이라서요. 추가 매수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따라가지고 이게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가지고 추가 매수 오케이가 될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만약에 시청자님이 뭐 정말로 LG전자 회장님 정도 또는 삼성전자 회장님 정도 또는 정말 재벌 몇백억, 몇천억 막 몇 조씩 있다 하신다면요. 추가 매수 마음대로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왜? 돈 많으니까 회사 사품 되잖아요, 나중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였습니다. 없으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해버리게 되면 매수가를 낮추는 작업이요. 나중에 되면 나중에 될수록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비중이 위에서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추가 매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떨어졌으니까 내가 매수가가 떨어졌네. 그럼 더 살까? 그냥 더 사가지고 매수가를 낮추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지금 105,000원이나 102,500원이나 매수가가 떨어지는 자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자리거든요. 추가 매수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네.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 할 정도 3%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 할 정도라고 한다면요. 3%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해야 돼요. 지금 10% 매수하셨는데 지금 10% 사셨는데 앞으로 또 10% 사셔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3% 떨어질 때마다 한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 종목이 6만 원, 5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까지도 추가 매수를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 함부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얘가 반등이 나가더라도 여기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었을 때 시청자님 매수가가 위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본전도 못 찾아요. 올라는 왔는데. 네.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는 건 굉장히 기다리고 정말 참고 안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뺨을 때리세요. 자기 뺨을. 내가 미쳤지 하고 뺨을 때려가지고 참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고 네. 싶으면 손도 때리고요. 옆 사람 있으면 나 좀 때려줘. 나 정신적 추가 매수 좀 안 하게 좀 해줘. 이래야 돼요. 네. 그 정도로 참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추가 매수 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이거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네. 네, 추가 매수라는 얼마 안 단어는요,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차 네. 매수를 잘못할 수는 있거든요. 1차 매수는 저도 잘못할 때 많고, 내가 산 자리가 어떻게 바닥이에요. 그죠? 그래서 1차 매수는 아무 때나 하셔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추가 매수는 절대 아무 데서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고요. 지금 빠지면 88,000원짜리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88,000원짜리가 됐을 때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는 게 맞고 추가 매수 의견 없이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상담 이렇게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마지막 상담도 보셨겠지만 추가 매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추가 매수란 단어를 머릿속에서 제발 좀 지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올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이 기회가 아니니까 제발 좀 참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장도 여러분들 이데일리 TV에 나오는 또 상담 채널들 많이 있으니까요. 이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